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장 미리 보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갈 때 수험표에 써져 있는 그 시간보다 30분 전에, 30분 전에는 꼭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가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전에 미리 가셔서 이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 이제 시험 시작 20분 전에 이제 교실로, 컴퓨터실로 이제 입실을 하게 됩니다. 시험장에 이제 입실해서 컴퓨터에 화면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인적 사항이 써져 있는 그 컴퓨터에 본인이 이제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감독관들이 와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해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됐든 학생증이 됐든 운전면허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가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는 초등학생들은 이제 건강보험 카드나 주민등록 등본 그런 것들을 이제 지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증 검사가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시험 볼 때 어떤 것들 조심하세요라고 해서 유의사항을 전부 다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가 끝나고 이제 시험 시작 5분 전이 되게 되면 이제 수험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세요라고 감독관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우리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수험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수험관리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험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자기 수험번호를 싹 다 입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수험번호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뜹니다. 뜨면 이때 수험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수험번호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험자 버전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요. 나오면 여기서 이제 작업할 때 사용할 그 프로그램의 버전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버전을 선택하고 여기서 또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수험자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수험 번호다, 성명이다, 이제 수험 과목이다, 이제 자석 번호다, 답안 폴더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혹시나 수험 번호가 됐든 이름이 됐든 수험 과목이 됐든 이런 게 틀린 게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PC가 이제 잠금 상태로 변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문제지를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지를 보게 되면 맨 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문제지는 문제 표지하고 전체 지상 한 면, 그리고 기능평가 1번 문제 한 면, 그리고 기능평가 2번 문제 또 한 면,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평가 한 면에서 이렇게 총 4면, 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시험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부 다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험지를 받아서 봤더니 인쇄 상태가 불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 상태가 불량한지 안 한지 여러분들의 문제지를 쭉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한테 문의해서 이제 시험지를 다시 배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TQ 시험 보면서 실제로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거는 기능평가 1번, 그리고 기능평가 2번,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서 이렇게 이제 세 면이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적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기능평가 1번에서는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스타일, 표, 차트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기능평가 2번에서는 수식 입력하는 거, 그리고 그리기 작업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곳에서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을 수행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스타일, 그리고 표 차트, 그리고 수식 입력, 그리기 작업, 문서 작성, 그리고 문서 편집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자는 문제를 받는 즉시 문제지하고 수험표상에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ITQ 시험 보러 가게 되면 한 교실에서 만약에 한글이다 그러면 한글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한글 시험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파워포인트 시험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엑셀 시험 보고 그렇게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문제지가 자기가 시험 보고자 하는 그 시험 과목이랑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성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파일을 제출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파일명이요. 파일명은 본인 수험번호 빼기 이름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내 PC에 우리 문서에 ITQ라는 이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서 우리가 답안을 제출해 주면 돼요. 만약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 이게 일치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죠. 잘못 입력하거나 아니면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에 그거는 당연히 실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파일명 저장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답안 작성을 이제 마치면 파일을 전부 다 이제 내가 작업한 거 싹 다 이제 저장해서 답안 전송이라는 그 버튼을 선택해서 감독위원 PC로 내가 작성한 그 답안 파일을 전송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한 문제를 이제 완성할 때마다 우리가 전송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도중에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해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죠. 이게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저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한 게 전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저장해라. 주기적으로 답안 전송도 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있던 PC가 만약에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 켜져요. 안 켜지면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라 라고 해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보다가 진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다 꺼져 버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전부 다 꺼져 버렸어요. 근데 저장을 안 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수험자 책임이에요. 수험자 책임. 수험자 유의사항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해라 써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우리 USB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파일을 이제 활용했을 때, 그리고 기타 통신 수단, 이메일이 됐든 메신저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전달을 하거나 외부로 이제 반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부정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부정 처리되게 되면 2년 동안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이제 파손을 했을 때는 수험자가 이제 변상해야 된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불이익은 수험자 당사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한컴 오피스 네오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성한 답안의 출력 형태가 문제지와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는지 그걸 이제 꼭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이제 제출하고 퇴실을 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 수험자 유의사항에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이요. 답안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하고 써져 있죠. 맨 처음에 이제 수험자 등록하고 그리고 시험 시작이 되면 답안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파일 전송하고 시험이 종료된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부분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이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기본 설정은 함초론 바탕으로 하고 10포인트로 하고 검정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하고 줄간격은 160% 그리고 양쪽 정렬로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어떤 특정 글자에 대해서 이제 글꼴은 어떻게 바꿔라, 크기는 어떻게 해라, 글자색은 어떻게 해라, 줄간격은 어떻게 해라, 정렬은 어떻게 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그 지시사항을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그냥 이 기본 설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은 조건에 색을 적용시키고 색이 만약에 구분이 안 될 때는 RBG 값을 적용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255.0.0 그렇게 돼 있고요. 파란색은 0.0.255, 노란색은 255, 0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작성해라. 언급하지 않은 그런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언급되지 않은 거는 이제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보고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용지 여백에 대해서 나왔죠.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이제 11mm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하고, 제보는 이제 0으로 처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문제, 그림 삽입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 해당 그림을 이제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경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해당 경로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해당 이미지, 해당 그림을 이제 선택해서 삽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삽입한 그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페이지 구분. 우리가 총 3페이지로 작업할 거거든요. 1페이지에는 문제번호 표시할 때 1, 2번 문제를 1페이지에다 작성해라. 그리고 2페이지에는 문제번호 이제 3번, 4번 그 두 문제를 2페이지에다 작성하고,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그 문제만 3페이지에 오게끔 해라.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1페이지에다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3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항목은 0점 처리된다고요. 그래서 1페이지에 1, 2번 문제 풀고, 2페이지에 3, 4번 문제 풀고,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그 문제를 풀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기능평가하고 나왔죠. 문제와 이제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며 문제 번호랑 답 출력 형태만 작성해라. 그리고 4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우리가 작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묻기를 했을 때는 0점 처리가 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 문제를 풀 때는 A4 한 장 크기로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서리가 둥근 점선으로 표시된 그거는 뭐다? 지사항이다. 지사항이니까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서 글꼴에 대해서 이제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해라 써져 있어요. 요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지 여백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제본 어떻게 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용지 여백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삽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경로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있는 그 파일을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삽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지 첫 번째 장에는 지금처럼 수험자 유의사항하고 우리의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게 써져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기능평가 1번 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에다가 요 두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기능평가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이제 2페이지에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서 요게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3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작성해 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문제지 배부가 끝나고 나면 감독위원이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걸 이제 알리게 되면 시험관리도구 요런 게 이제 우리 화면 오른쪽 상단에 요런 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답안 전송이다, 첨부 파일 폴더 보기다, 첨부 파일 가져오기다, 전송한 답안 확인이다, 시험 종료다 하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자, 요것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답안 전송이요. 답안 전송은 말 그대로 작성된 그 답안 파일 있죠. 그 답안 파일을 감독위원 PC로, 감독관 PC로 전송할 때 우리가 답안 전송 요 버튼 누르면 되고요. 여기 2번에 보니까 이제 첨부 파일 폴더북이라고 있죠. 얘는 문제에서 이제 사용할 그림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그림 파일이 들어있는 그 폴더를 이제 표시해주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첨부 파일 가져오기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시험에 사용할 그 그림 파일을 감독위원 PC로부터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첨부 파일 가져오기 요걸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한 답안 확인하고 있죠. 얘는 내가 전송했던 그 답안 파일을 확인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독위원 PC로 전송했던 그 답안 파일 있죠. 그 답안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내가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답안 전송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답안 전송을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할 때 이 버튼을 클릭해서 감독위원 PC로 전송한 그 답안 파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시험 보다가 갑자기 내 컴퓨터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바꿨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는 내가 새로 옮긴 그 자리에는 내가 작업하던 파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버튼 전송한 답안 확인이라는 거 요걸 이제 클릭을 해서 내가 작업하고 있던 그 파일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니까 이제 시험 종료라고 있습니다. 이 시험 종료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이제 시험 종료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수험자 PC는 이제 잠금 상태로 그렇게 이제 변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종료 버튼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 관리 도구가 시험 시작이 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 우측 상단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답안 파일을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 도구 모음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있죠. 이곳에서 요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우리 저장하는 거잖아요. 자, 요 저장하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때 경로가 내 PC에 문서래요. 문서에 보게 되면 ITQ라는 이렇게 이제 폴더가 있을 거예요. 요 ITQ 폴더는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만약에 여러분들 PC에는 이 ITQ 폴더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도 새 폴더를 이제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ITQ라는 이 폴더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ITQ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ITQ 폴더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가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파일 이름을 싹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수험번호 쓰고 그 뒤에다가 빼기 이름 쓰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수험번호를 1, 2, 3, 4, 5, 6, 7, 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본인 이름 쓰면 돼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장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고 났더니 뭐 화면상에 변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봐도 여기 시트 이름에 이렇게 파일 이름이 써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 파일명이 올바로 이제 설정이 됐나 안 됐나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쓰다가 수험번호 틀렸어요. 아니면 이름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해서 작업하고 나중에 답안 전송해버리면 그냥 빵점 처리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수험번호하고 이름하고 파일명이 정확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떴을 때 맨 위에 있는 이곳을 보고 우리가 제목 표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글 아이콘 모양의 그림이 있죠. 요게 이제 창 조절 상자예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창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이 쭉쭉쭉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게 되면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하고 쭉 있죠. 얘네가 이제 메뉴 탭이요. 메뉴 탭.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도구 상자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 도구 상자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빈 종이 모양을 보여주고 그 위쪽 그리고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눈금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죠. 실행시키고 나서 뭐 해라? 파일의 다름을 저장 아니면 우리가 서식 도구 모음에 우리 디스켓 모양 저장하는 그 아이콘 클릭하라 그랬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디다가 저장할래 하고 물어보죠. 그때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 PC에 문서에 보게 되면 ITQ라는 그 폴더가 있다 그랬어요. 그 폴더에다가 이제 우리가 답안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 이름은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다 수험번호 써주고 빼기 그리고 이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명을 작성해서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7번 눌러서 이제 용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첫 번째 면에 우리 답안 파일 작성하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용지 설정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그걸 보고 이제 용지 설정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안 작성 요령 요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11로 해라.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 10으로 하고 제보는 0으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용지 여백을 설정하는 그 단축키가 F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의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F1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기능키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F7번이라는 그 키요. 그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편집 용지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뜨면 이쪽에 봤을 때 위쪽은 여백 얼마로 할 거야? 머릿말은 얼마로 할 거야? 꼬릿말은,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 용지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A4가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요거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백 설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ITQ 시험 볼 때 이제 1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 1시간 동안 이제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근데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이제 오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시간 단축을 최대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시간 단축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단축키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단축키를 안 쓰고 마우스로 물론 작업을 해도 되는데 마우스로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다고 글씨를 무조건 내가 빨리 입력해야지, 그러면 이제 오타가 발생하고 이제 띄어쓰기 잘못하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고, 처음에는 이제 단축키 쓰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단축키를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손에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로 작업했을 때보다 단축키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창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단축키를 모르잖아요. 모를 때 단축키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키보드에서 Alt키 있죠? Alt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뭐다 하고 써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단축키예요.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요 위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동할 때 위쪽에 T하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Alt하고 T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10이라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머릿말이죠. 머릿말은 또 10이요. 그리고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가요. 왼쪽은 11이요. 또 탭 누르게 되면 이제 제본으로 가는데, 제본은 아까 우리 봤을 때 0으로 설정해라. 근데 제본의 기본값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 맞나 안 맞나 그냥 확인만 하고 또 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여백도 11로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꼬릿말로 이동됩니다. 꼬릿말 10이요. 그리고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또 10을 누르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ESC 한번 누를게요. ESC를 누르게 되면 이제 취소가 되죠. 편집 용지 그 창이 사라졌습니다. 자, 편집 용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지 설정이요. F7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편집 용지하고 뜨고요. 그럼 빨리 눈으로 A4 맞는지 세로 방향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Alt T를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Alt T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엔터요. 그럼 이제 용지 설정 다 끝난 거예요. 아직 엔터 안 눌렀거든요. 엔터 누르면 이제 설정, 요게 이제 선택이 돼서 내가 방금 설정했던 그런 여백들이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우리 용지 설정할 때 F7번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Alt T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엔터요. 이러면 이제 용지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해서 용지 설정이 이제 다 끝났으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글자 모양, 크기, 줄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우리 아까 시험지 유의사항 거기를 봤을 때 기본 글꼴 크기랑 줄간격이랑 정렬 방식하고 요게 이제 나왔었어요. 요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지에 써있던 그 기본 글꼴 모양이 함초록 바탕이에요. 함초록 바탕 맞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맞죠? 그리고 양쪽 정렬, 요 첫 번째 게 우리 양쪽 정렬이거든요. 양쪽 정렬 맞고요. 그리고 그 뒤에 160%하고 써져 있죠? 얘가 이제 줄간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답안 작성 요령의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눈으로 전부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한글 2020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니까 맞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때만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주면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으니까 얘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죠. 시험지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별로 우리가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해야 돼요. 1페이지에다가 이제 1, 2번 문제 풀고 2페이지에 이제 3, 4번 문제 풀고 그리고 3페이지에다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그 문제 이제 한 문제를 이제 3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구분을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고 지나갈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엔터 눌렀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엔터를 몇 번 쳤는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연습할 때나 아니면 시험 볼 때 꼭 설정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입력이다 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보기요. 보기라는 곳에 가서 우리 쪽 윤곽이라는 건 꼭 켜놓으세요. 쪽 윤곽을 켜야 종이 한 장이 내 눈에 다 보인다고요. 만약에 제가 쪽 윤곽을 꺼버리죠. 끄게 되면 한 페이지가 한눈에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본문 내용만 보여줍니다. 머릿말을 내가 작성하거나 꼬릿말을 작성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상태에선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거나 연습할 때는 꼭 쪽 윤곽을 켜야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켜야 되는 게 있어요. 문단부호요. 문단부호가 우리의 엔터 친 자리를 지금처럼 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래서 내가 엔터를 몇 번 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거나 이제 연습할 때 꼭 켜야 되는 거는 쭉 윤곽 꼭 키시고요. 그리고 컬러, 그리고 문단부호, 그리고 그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키고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한번 켜놓게 되면 다음번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 열어도 이게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한글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켜야 된다. 그거는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별로 페이지 구분 한번 해볼게요. 1페이지는 1번하고 2번 문제 푼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문제 풀겠습니다. 점 찍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점 찍고요. 엔터.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1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풀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 때 여기다 이제 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페이지 전부 다 이제 1, 2번 문제 다 작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2페이지 넘어갈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누를 거예요.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구역 나누기가 실행이 되면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간다고요. 지금 제가 단축키를 이제 Alt Shift Enter를 눌렀는데 이거를 단축키로 다 안 하고 이 메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쪽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구역 나누기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단축키 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는 빨리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2페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풀 거예요. 그때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하냐?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점 찍고요. 엔터 한번 눌러주고 가로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요.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보통 이제 수식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수식 작성을 2개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그리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그 밑에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점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를 2페이지에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야죠. 3페이지로 넘어갈 때 또 똑같이 아까랑 했던 거 똑같이 구역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단축키가 Alt Shift Enter요. 해서 Alt Shift Enter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 그걸 이제 싹 다 이제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1번 문제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때 맨 위로 한 번에 올라가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이요. 페이지 업이라는 그 키는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방향키 있죠. 방향키 바로 위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그런 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페이지로 맨 위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별로 이제 페이지 구분 싹 다 이제 해주면 이제 시험 볼 준비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요 내용 한 번만 더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 실행시켜요. 그리고 파일의 다른 저장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 PC의 문서의 ITQ라는 그 폴더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이름은 앞에다가 수험번호 쓰고 빼기 이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F7번 눌러서 우리가 용지 설정을 해주면 되죠. 자, 용지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A4가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제본 이런 것들 이제 여백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 용지 설정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글자 모양이나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 사항이기 때문에 얘가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별로 이제 페이지 구분 해주면 되겠죠. 문제별로 이제 페이지 구분할 때는 1페이지에다가 지금처럼 작성할 때 1번 점 찍어주고 엔터 2번이요. 자, 여기서 이제 엔터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곳으로 이동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2번 점이라고 쓰고 또 엔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1페이지에다가 1번 문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라고 작성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뭘 누른다? Alt, Shift, 엔터. 얘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면 되죠. 2페이지 넘어가서도 3번 점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로 1번 가로 2번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엔터 누르게 되면 엔터를 2번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릴 거고 그 상태에서 4번 문제 풀겠습니다 라고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Alt Shift 엔터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이제 이동해서 3페이지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페이지 구분 다 했으니까 맨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때 이 3페이지에서 1페이지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 하고 그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그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1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인데 1번 문제 하나 풀었으면 이제 또 저장하고요. 2번 문제 풀고 나서 저장, 3번 문제 풀고 저장, 4번 문제 풀고 저장.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하면서 시험관리 도구에 보게 되면 답안 전송 버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버튼을 클릭해서 감독관 PC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시험관리 도구가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답안 전송을 땅 하고 뒤에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떠요. 자, 지금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답안 파일 보내기 하고 내 파일의 이름이 써져 있고 존재 여부에 이제 있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답안 전송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답안 파일을 전송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날 거고 여기서 또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끝에 상태가 성공으로 그렇게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풀고 나서 감독관한테 전송하고 2번 문제 풀고 감독관한테 전송하고 3번 문제 풀고 감독관한테 전송하고 해서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하고 답안 전송 꼭 해야 돼요. 그때 답안 전송을 많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문제 다 풀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전송한 그 답안 파일만 감독관 PC에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또 답안 전송을 또 하겠죠. 답안 전송을 하고 답안 파일 상태가 이제 성공인 거 요거 확인까지 끝나면 우리 시험 관리 도구에서 이제 시험 종료 요거 버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PC가 잠김 상태로 이제 변경이 될 거고 그때 이제 감독관이 이제 시험지 문제지 있죠. 문제지 받았던 거 그거 제출하고 퇴출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요 내용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 푸는 거 있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 푸는 거는 이제 다음 섹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할 겁니다. 아, 시험장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 편집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 있었어요.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 크기, 줄간격 그런 것들 설정할 때 어디서 이제 확인하는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파일 저장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별로 페이지 구분하는 거 그 네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